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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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일요일 날 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선원장 법문과 글에 올려놓은 그 공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본인이 꾸준히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서 이제 불교에서 독특하게 쓰는 언어지요. 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에 대한 이치, 이해, 이것이 되어야만 불교에 입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이라는가? 공이 진리죠. 공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연기를 알면 또 그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공성에 대한 이치가 왜 중요한가? 우리 또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일체만법 허공성, 또 허공으로서이나 이렇게 늘 허공 법문을 주로 이제 하는 그 곳인데, 왜 이렇게 이 공성이 중요한가? 공성이. 자, 저번 시간에 들어오셨던 분이 묘명도가님. 공성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공성. 일요일에 들어오셨죠? 우리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진리라서, 사실이라서, 진짜라서. 사실이라서 그렇기는 그렇죠. 그렇기는 그런데 왜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어떤 사실이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어떤 사실이길래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백봉 선생님도 늘 허공성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가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생멸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공성이라는 우리의 무명, 아주 그 깊은 번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사를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생사. 몸뚱이만 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체의 생각도 다 생사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깊은, 말하자면 번뇌 때문에 그렇거든. 무지 때문에. 그래서 이 번뇌, 이 무지를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깊이 사유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이 공성에 대한 공성의 이치에 대한 통찰이다. 그럼 공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연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공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삼법인인데, 재행무상이거든. 일체의 모든 현상들은 뭐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아니하다, 변한다. 늘 변해. 항상하지 않아. 왜 그런가? 거기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기로 A와 B가 또 어떤 인연과 조건이 임시로 화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임시로 화합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화합이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지금 우리가 쓰는 몸뚱이,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정신이죠. 오온도 임시로 화합이 돼 있고, 내가 보는 모든 세상 또 임시로 화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상황들이, 현상이, 모습들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 재범무화. 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범무화 중에는 뭐다? 인무화와 범무화가 있거든. 인무화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면 아공이에요. 내가 없는 거죠. 범무화는 우리가 보는 일체의 실체의 법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야, 법이라는 것이. 그게 법무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거꾸로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면 내라는 것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떤 그러한 영원 불변한 고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런데 또 내가 보는 세상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자기 내 살림으로 내가 직접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연기라요.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임시로 화합이 되어 있다. 임시로 화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임시로 화합이 된 것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왜 공성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무지를 관통해서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공성이다.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우리가 그 이치를 깊이 사유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는요, 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쓰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93쪽 92쪽에 그 박스 밑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라는 벽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나라는 경계선만 사라져버리면 안과 밖이 없어지면서 이만 이대로 허공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경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나라는 경계를 지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고 둘러보는 것이 바로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다 하고 어떤 때는 싫다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어떤 내가 합니까? 글쎄요.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은 늘 좋고 싫은 것이 아닙니다. 이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가 이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체가 없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따라서 좋다 싫다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없습니다. 네네,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상,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을 몽땅 다 합치면 뭐다? 아상 하나에 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벌어진다? 일체만법이 벌어져요. 내라는 것이 있으면 나와 상대되는 맞으면 너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딱 둘로 나눠져 버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의 그 본성자리는 청정하거든요. 공적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이 청정하고 공적한 우리의 본성 자리가 너무 영지해. 영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래 되게 밝단 말이죠. 밝으니까 이것 밝은 것을 한번 밝혀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밝혀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객을 딱 나눠버려요. 주객이 없는 곳에 주객을 나눠요.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화를 냅시다. 화가 났다고 합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딱 나면, 화가 나서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 화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또 거기서 파생상품을 일으키죠. 그 화가 내가 일으킨 화인데,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으킨 화인데, 그 화를 거기에서 또 파생상품을 일으켜. 그 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딱 끝이 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다시 내가 일으킨 화 속에서 또 파생상품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또 둘러 갈르거든요. 윤창씨 이해합니까? 네. 그게 전부 다 뭐야? 자기 생각이라요. 전부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에서 또 하나의 축이 둘로 나누어서 그걸로 또 파생상품을 만들고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모두 공식을 딱 해버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해서 그냥 에너지가 작은 거, 내가 만만한 거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은 그대로 가라앉겠지만, 에너지가 크고 아주 부정적인 것은 잘 안 된다. 되게 잘 나가도 잘 안 되고, 되게 못 나가도 잘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도노 점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허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텅 비어서 없는 자리, 모습이 없는 자리를 뭐라고 한다? 허공이라고 하거든. 텅 비어서 없는 자리를 허공이라고 해. 근데 그냥 허공으로서 나로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내다 라고 주체를 딱 만들어버려. 나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경계를 지금 그냥 텅 빈 그 성품 속에서 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둘러 갈라버리는 겁니다. 나라고. 그게 나라고 해서 둘러 안 가려면 좋지만, 우리는 나라고 딱 하는 순간 전부 상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해. 우리의 본래의 본성자리는 무명이고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둘러 딱 갈라. 둘러 가려면 이것이 무명인데, 무명도 어디서 나왔다?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본성이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헛것이라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라. 헛것이라. 환이라. 환인데 꼭 진짜 같아. 진짜 같아서 벌써 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너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둘러 계속 나눠버리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내가 있다라는 이 한 생각,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끝없는 나의 본성자리, 깨끗하고 맑고 영특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선의 슬기자리를 어떻게 한다? 딱 덮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습이 없는 허공을 그냥 이 한 생각이 덮어버립니다. 이 한 생각이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나라는 한 생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경계에다가 그것이 변하고 할 것인 줄을 내가 자꾸 알아야 돼. 자꾸 변하고 할 것인 줄 자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꼭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냥 모습에 그냥 들어앉아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성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본성 자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에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은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나라는 경계선만 사라져버리면 안과 밖에 없어지면서 이만 이대로 허공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그거 놔버리면 된다. 나라로 하는 경계선을 지은 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허공이라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막 그 경계를 보고 경계에 들어앉는 망심만 놓으면 그냥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막 깨달으려고 막 그러죠. 물론 그래야죠. 그런 그 말하자면 간절함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깨달으려고 하는 누가 깨달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본래 깨달은 자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기 효정거사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본래 깨달은 자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깨달은 자리를 되밟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효정거사님. 어째야 그 깨달은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나요?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똑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현숙 도반님. 너를 것이다에서 깨닫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렇죠. 자, 또 딴 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김은숙 도반님.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앞에서 답 다 가르쳐주고 뒤에서 물은 거죠.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 깨달은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가 갑자기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게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버려요. 깨달은 자리가, 깨달은 우리의 본성, 진심 자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자리는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라, 청정강명한 자리인데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객이 딱 나눠져 버리죠. 주객이 나눠져서 그때부터는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이 망심에 의해서 막 이제 파생상품이 막 생기고 막 회오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을 놓아야 되는 거지요. 놓아버리면 그냥 깨달은 자리죠. 근데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딱 일으켜버리면 나가 생기죠. 주체가 생기죠.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라는 것이 허상인데, 이게 허상인데, 헛것인데, 이 나라는 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나에게 이로워야 되거든. 남이사 어쩌든지 내가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막 그냥 막 엄청난 그 말하자면 욕심을 부린다고 하나? 물론 열정은 있어야 돼요. 열정과 욕심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은 무엇을 바라는 욕심이 없이 순수한 그 자체가 열정이고, 욕심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내가 있어서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만약에 깨달아서 너희들이 굉장히 괴롭고 불행해질 거야. 그러면 아무도 깨달으려고 안 할걸요, 여기서요. 근데 어떤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면 진짜 좋은 거야. 깨달으면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깨달으려고 하지요. 깨달으면 니 진짜 괴로워. 나쁜 거야. 이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밑줄 쳐놓은 거,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 본래 나의 진심자리가 맨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주객을 딱 나눠버리는데, 한 생각을 일으키면 본래의 자리는 그냥 숨어버려요. 덮여져 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라는 것이 딱 생기면 그냥 안과밖에 생겨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나라는 경계를 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둘러본다는 겁니다. 주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나라는 경계를 짓고 있구나. 나라는 경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둘러보는 것. 주객으로 나누는 것. 그런데 그러면은 멍청해야 되나요? 아니죠. 멍청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 둘러 나누는 것에 맞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죠.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좋다고, 어떤 데는 싫다고.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어떤 내가요? 주체가 하는 겁니다. 주체. 그래서 주체가 하지만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은 늘 좋고 싫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다. 이 말이죠.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늘 변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가 없어. 진짜 좋다 싫다 하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죠. 내라는 것에 이득이 될 때는 좋다라고 하고 나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싫다라고 하는 건데, 본래 좋다 싫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앞서식은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어떻게 좋다 싫다 할 수 있습니까? 곰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있어서 좋다 싫다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수많은 파생된 감정과 생각을 만들면서 휩쓸려 들어갑니다.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내 것입니까? 글쎄요, 내 것이라기보다
내 생각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좋다 싫다고 하는 나, 행위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눈 거죠. 아상이죠, 아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행위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어.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 싫다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이거는 간단해. 이거를 이해하는. 왜냐? 나는 그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참 싫은 거거든요. 그럼 좋다 싫다가 한 현상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저기 비유가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 자체는 정말로 많은 사상자가 나고 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그 어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말하자면 영토를 타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선이 될 수가 있죠. 자기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우크라이나와 그 다른 서방 국가에서 보면 이건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현상을 두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러다가 하는 주장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현상 자체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라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체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고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질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쭉 해서 본래 거기에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본성자리의 작용이 되겠죠. 그 업식에 따라 보이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라서 전부 다 자기의 업식대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헛것이거든. 그림자거든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실대로 봐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이 모습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연기에 대한 이치를 확실히 이해를 하면 바로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나다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연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연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내가 말하자면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실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져. 이게. 근데 거기 맨날 내가 있거든. 만약에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만 내가 볼 수가 있다면 그건 그냥 자유인이죠. 대자유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모든 현상은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내 몸뚱이, 내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듣고 있는 소리, 안이비서 신희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지무명. 무지무명이 되는. 나라고 하는 한 생각도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실생활에서 계속 적용을 해. 적용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연기와 공성이구나. 그때 무엇이 되느냐?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허공성이 되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주객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업식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뭐다? 그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막 깨달으려고 어쩌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미 모든 모습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그냥 그것이 정견이라. 그것이 정견이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찾지 마라.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일체만법이 공성일 때, 허공성일 때,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인무와 아공, 법무와 법공, 아공과 법공, 또 공한 것도 공했어. 구공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삼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그 가장 기초는 어디서 온다? 연기와 공성에서 온다. 연기를 투철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연기에 대해서 임시로 화합했다가 다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거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모습들 속에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게 공성이라요. 실체가 없는 것. 내 몸도 실체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업식의 나툼이거든. 그런데 업식도 어디서 오죠? 무명에서 와요. 무명은 어디서 오죠?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진심에서. 근데 진심이 뭐다?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어. 영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저런 것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자성이 없다. 그게 이제 1번이죠. 모습 공식 1번에 자체성이 없다죠.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무와 법무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게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요. 근데 또 우리의 본성도 자성이 있냐? 자성이 없어. 그것도 무자성이라. 왜?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헤매지를 않는다. 그렇게 공부하면 헤맬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건너뛰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변한다.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정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났다 하는 것도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 60 넘고 애들 다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하고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알죠. 그거 느끼죠. 다 느끼실 겁니다. 어릴 때는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 그거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그 자녀들, 부모, 자녀, 형제들은 전부 자기의 어변이 있어요. 전부 자기의 어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변 따라 살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의 인격체를 소유화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창원 씨 뭐가 있습니까? 그 바닥에는요. 욕심이 있죠. 어떤 욕심이요? 나 잘 되는 욕심. 나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자식들. 근데 더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 그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암환심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잘났다라는 암환심이 있어요. 그게 번뇌 중에 굉장히 깊은 번뇌거든요. 암환심. 내가 있다, 내 몸뚱이가 있다, 또 내가 암환심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은 번뇌예요. 근데 그 암환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다른 개체를? 그거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키워주고 그런 인성이 말하자면 조금 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실은요. 그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 근데 이제 조금 키워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하자면 통찰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놔주면서 끌어주면서 놔주면서 끌어주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제일 잘 키우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어렵죠. 부모가 자꾸 욕심 부리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아에 대한 나라는 그 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탐진치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휘둘러 버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라는 그 생각으로 그 탐진치를 개목걸이처럼 내가 내 목에 딱 족쇄를 딱 채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내라는 생각이 나를 막 끌고 다녀. 마음대로. 그 망신이 나를 막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좋다 싫다 하는 그 행위자,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도 내 감정, 싫은 것도 내 감정. 그래서 내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 것이니까 꽉 붙잡아버려요. 좋다 하는 것도 내 감정, 싫다 하는 것도 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업식에 의해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거기에 나라는 것도 없고 좋다라는 것도 없고 싫다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요거를 알려면 반드시 연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싫다고 할 때 싫어하지 마라고 하면 싫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좋다고 할 때 좋아하지 마라고 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과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좋다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싫다 할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서 좋다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싫다 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연습해 보아야 이 말이 이해되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관찰이고 공부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관찰이고 바로 멈춤이고 통찰이 되는 겁니다. 지관이 동시에 된다 이 말입니다. 정해가 동시에 된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줄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속에 실체가 없어. 좋다 하는 속에도 실체가 없고 싫다 하는 속에도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그것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빛깔이든 소리든 뭐 냄새든 촉각이든 뭐다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거기에 자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 무자성이라 무자성.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실존한다고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있어서 그렇거든. 주체가 있어서. 주체가 행위자가 있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를 싹 덮어버리는 거죠. 본성 자리는 누가 덮어요? 내가 덮는 거죠. 그 망심이 덮어버리는 거죠. 망심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불생불멸이라요. 근데 이것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일체의 모습도 뭐다? 헛것이라서 무생이라고 해요. 남바가 없어. 남바가 없어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 같지만 남바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자리 하나뿐이라요. 이렇게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짱지게 내가 한 만큼 맞으면 살림살이가 이제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히.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지만 나와 동일시하고 또한 변하는 종교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고 하고 뒤바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제로가 네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벌어집니다. 내가 허공성이면 일체 만법도 모두 허공성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산과 물을 진짜로 봅니다. 그 다음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산과 물을 헛것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다시 되돌아서 산과 물이 허공성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납니다. 예. 여기, 여기 이제 그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고 내가 쓰는 그 생각, 우리가 말하면 정신작용이죠. 온 색수상 행식이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것은 인연의 임시로 이게 화합된 것인데 어떻게 한다? 나라고 동일시를 한다는 겁니다. 나다. 이것이 나다. 그래서 또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착각은 무엇을 몰라서 그렇다? 연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기를 몰라서. 그래서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합니다. 제법무화거든요. 제행무상 제법무화. 정말로 그 부처님의 삼법인인데 제행무상 제법무화라요. 그 어떤 곳에도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아에도 실체가 없고 법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제법무화라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내 것과 네 것이 생긴다. 주체와 객체로 갈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그냥 벌어져 버려. 내가 있으면 그때부터 주체가 갈라지고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내가 만약에 허공성이면 일체만법도 허공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 물은 물. 처음에는 산과 물을 진짜로 보죠. 진짜로 보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산과 물을 헛고 빈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되돌아서 산과 물이 허공성의 작용으로서 되살아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부 패턴을 따르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육근과 육진경계, 육식을 전부 다 뭘로 본다? 진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육근, 육진, 육식을 뭘로 본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보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보면 나중에 허공성, 우리의 본성, 허공으로서의 나의 이 육근, 육진, 육식이 작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정도 긍정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작용입니다. 작용.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기가 제일 처음에 모습 공식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 모습 공식에 따라서 공성의 이치를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혜원에 왜 공성이 중요하다고 했지? 왜 공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공성의 이치. 무명에서 오는 그런 번뇌를 단종할 수 있는 공성밖에 없기 때문에. 무명무지에 의해서 거듭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이 공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이 공성의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혜원에
모습 공식을 왜 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분석 자성을 개발시 이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라나 내한테 탁 와닿지를 않고 자꾸만 이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의 그 꿈이라, 아지랑이라 이 모습 공식이. 모습 공식 제일 처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해운행은 너무나 형이 상학적으로 이 얘기를 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도 내한테 칵 와닿지를 않아. 내한테 좀 와닿게 해봐봐.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있는 말로 한번 해봐봐. 모습 공식으로 자꾸 내려놔서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모습 공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서 편해져? 편해지는 이유가 뭐요? 번뇌에서 벗어나. 번뇌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모습 공식을 하는데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이것이 전부 다 임시로 인연과 조건으로 화합이 되어 있어. 인연과 조건으로 임시로 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했죠? 해운행 또 대답해 봐봐. 이걸 뭐라고 하지? 자동이. 아닌데. 이 개인 교습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연기라고 했잖아. 연기.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처음 할 때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반드시 붙이라고 했잖아. 처음 모습 공식을 하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인이 배겨버렸어. 내가 인이 배겨버리면 모습을 볼 때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완전히 다가와 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책이다면 이 책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책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야. 내 몸뚱이를 볼 때도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야. 내가 좋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야. 내가 싫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지. 내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에요. 못, 나의 없이. 없이가 인연과 조건이에요. 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붙여라. 이거를 붙여야지 이 말하자면 실상을 알게 된다.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황이구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은 헛것이구나. 근데 이 모습이 말하자면 공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이제 되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지만 거기에서 공적영지하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나타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그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죠.